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공개 일정을 취소했던 한동훈 대표는 이후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에 면담 내용도 공개가 되고 있고요. 여러 입장과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양측의 입장과 지금의 분위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보궐선거 직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소위 이제 선거 개입 이 의혹도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던 차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인사 라인도 좀 정리하고 활동도 좀 정비하고 여러 가지 이 의혹에 대한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철벽만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서 소위 이제 국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되기를 희망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점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도 많이 아쉽고 이것이 또 어떤 파장을 낳을지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통령의 철벽만 확인했다,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만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자주 만나야지 이런 거 자체가 뉴스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당 총재를 대통령이 맡고 있었어요. 그때는 소위 주례 회동이라고 해서 매주 만나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당 총재였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당권, 대권 분리가 되면서 이제 당정이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더 개혁적인 것처럼 느껴졌고 또 너무 멀어지다 보면 또 엇박자 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주례회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정례회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소통의 틀을 마련해 준다면 만남 자체가 뉴스가 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뭐 프로토콜이 어쩌네 저쩌네 다른 이 부대적인 얘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당대표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얻어서 올바르게 국정을 잘 운영하자라는 목표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덜 만나다 보니까 자꾸 삼자들이 끼고 또 뭐 제가 언론에다 이런 말씀 드려서 못합니다만 자극적인 게 자꾸 뉴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브리핑이나 이런 거를 이런 가십거리로 만들지 말고 앞으로 정례회동을 만들어서 이 자체가 뉴스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네. 무엇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더 잦아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면담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난 것을 두고도 지금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가졌는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만남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벽만 확인하고 맹탕 회동이었다는 평가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일종의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그 회동 장면이 찍힌 거는 거의 그간 볼 수 없었던 장면 아니었습니까? 마치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훈계하는 듯한 그런 사진이 공개되고 또 그 직후에 만찬 때 정작 한동훈 대표는 이제 보내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찬에 초대했다고 하는 얘기를 만약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매우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여당 대표를 같은 당의 대통령이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대하는 태도는 일종의 검찰총장 시절의 후배 부하 검사 내지는 뭐 그런 정도로 여기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게 된다면 이런 추측들도 좀 사라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만남이 있었다 보니까 그 후에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 쏠리는 게 사실이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공천 보면 이제 친명횡재, 비명행사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개파색이 굉장히 뚜렷하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막 개파색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개파라는 게 없는 당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 이제 전임 대통령님들의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고 어렵사리 저희가 이제 정권을 장출을 하다 보니 그러니 이제 무슨 개파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다 무슨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하고 더 가깝다든지 뭐 다 당대표 이런 게 아닌데 언론에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대통령님을 보좌하셨던 분들이 있으니 그런 경력과 함께 일했던 경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래 친소 관계가 이렇게 분류가 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과 더 많은 미팅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게 마치 국민의힘 전체가 이렇게 반으로 쫙 쪼개져서 야 너는 어느 편이냐 뭐 이런 식의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하나고 누구 한 명을 선택해서 가는 분위기가 아니고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이 가고 있고 그게 곧 우리 보수 전체의 운명이라는 거를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만남의 장소에서 이렇게 뭐 사진이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하게 나갔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보좌하는 분들이 더 세심하고 더 신중하고 처음에 의도를 한 게 그게 아니라도 남에게 이렇게 잘못 읽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정말 당직을 맡으신 분들과의 모임이지 어제 저기 한 대표님하고 만났다는 분들도 다 지금 최고위원이거나 사무총장이거나 또 정책위 의장이거나 또 각급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대변인이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 그 뭐 친윤이다 막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분들 보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제 대통령님 주변에서 뭐 장관을 지냈거나 수석을 지냈거나 비서관, 행정관을 지냈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한 명은 우리가 보좌를 하고 나머지는 저기로 간주하고 있고 절대 의원들 안의 분위기는 이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예. 조금 더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모양새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제 범어사를 윤 대통령이 찾았고요.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라 생각하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헌법상 나라의 주인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의 다수가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 얘기는 그냥 마이웨이 하겠다. 현재대로 가겠다. 국정쇄신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을 이기는 정치,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대로 국가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돌을 던져도 업보라고 생각하고 맞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참으로 안타깝고 어찌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이제는 그게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거의 포기, 심리적 탄핵 뭐 이런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서 국가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쇄신하지 않겠다, 맞서 싸우겠다라는 뜻으로 보셨는데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돌을 지금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통해서 무지하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따 또 다루겠지만 뭐 동행 명령권이라든지 또 뭐 검사 탄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인들의 돌을 마구잡이로 막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 소수당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무거운 책임감, 이 안타까움 이런 거를 이런 말로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 이게 무슨 쇄신하지 않겠다는 말로 드립니까?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라면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어쨌든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처리하겠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듣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해결 의지를 보이는 여러 가지 말씀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입법 독재를 통해서 민주당이 무자비하게 던지는 돌이고, 그런데 참 소수당으로서의 또 많은 갈등들이 비춰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안타까움, 하지만 이 업무를 담담하게 수행해 내겠다는 의지, 이렇게 또 종교 시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걱정스러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 지지도가 20%대에서 이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생겼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대통령 그걸 이제 만회하고 싶을 텐데 일종의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결국 이 국정 쇄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다른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국민들과 저희 민주당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돌파구가 결국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서 의도적인 도발을 유도해서 일종의 국지전을 일으키게 하지는 않을까. 남북 간의 평화를 관리하는 것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아직 뭐 최종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남북 간의 긴장이 돼서 지금 국지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까지 와 있는 건데 결국 그런 방식으로 국가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것이 몹시 걱정스러운 단계입니다. 의원님, 저는 정말 민주당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탄핵 특검만 계속 입에 달고 있다가 아무 증거도 없이 뜬금없이 계엄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의 주요 인사였던 분이 이제 두 개의 국가 막 얘기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더니 이제는 전쟁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걱정합니다. 그 걱정의 근거가 뭡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대북 관계나 있어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선명성을 띠고 있는 곳이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힘이고 대통령 쪽입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두 개의 국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엄 얘기를 넘어서서 전쟁 얘기하고 있는데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국민들이 질려한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이런 돌 얘기하고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건 뭐냐면 11월이 되면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이용을 왔는데 그게 달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국회라는 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온갖 위법적인 행동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저희 잘못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소수면서 더 똘똘 뭉쳐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면서 분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참 참혹하게도 민주당으로부터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평화를 누구보다도 유지하고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국민들을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애쓰는 쪽이 우리 쪽이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지금 법사위원으로 계시는 박지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서해 피습 사건 등으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그리고 그렇게 피해 당하신 분들에게 북한이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를 나서서 막았던 사람이 임종석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금까지 한마디 얘기도 한 적 없으면서 여기다가 전쟁 일으킨다라고 뜬금없이 혹세무민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발 그런 걱정 안 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시 좀 주제로 돌아와서 야당이 입법 독주에 돌을 던진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당 입장에서 이 돌이 김여사 특검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서도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론이 악화하게 되면 재표 결대는 좀 막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 도리가 없다. 하지만 의원들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또 민주당에서의 움직임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0월 17일이죠. 이제 보궐선거 있는 다음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사실상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황제 조사 한 번으로 일종의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일종의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긴 일인데 이런 검찰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했으면 특검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소위 김건희와 같은 분은 대한민국의 특권 세력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민심이어서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일관된 발언은 일종의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민심에 맞춰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있는 국민의힘도 일종의 특검을 이제 막을 명분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특검의 형식이나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국정 개입이나 혹은 디올백 수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이번에는 이제 소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200석을 넘겨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을 하겠다. 또 해야만 하는 게 지금 민심 아닌가.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번 면담 결과 등을 두고 어쨌든 친윤계와 친한계가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선 이런 계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직을 맡거나 이제 그 대통령과 일을 하신 분 그런 소수의 분들 말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분류하기도 힘든 분들이에요. 당장 나와 있는 저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계파가 분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저만 분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똑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참 전임 대통령이 막 이렇게 그 야당의 휘둘림에서 안타깝게 막 이렇게 사건이 지나가고 그런데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어렵게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당이 어렵게 다시 이 정권을 잡았습니다만 이렇게 새롭게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고 과거 정권들이 벌여놓았던 일을 이렇게 수습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켜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나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선거 목전에 다다라서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이제 대선까지는 시간이 남고 이 성장통의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거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목표가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당을 갈라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보수 전역의 책임감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통령과 당대표 두 분의 어깨 위에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가벼이 다툼의 형태로 이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을 거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검과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용 때문에도 있지만 또 절차상으로도 위법적인 위헌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브이오그가 다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 있는 검사를 뽑는 게 특검의 목적인데 그냥 민주당이랑 자기들만에 맞는 특검을 임명하겠다. 그러면은 위헌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상으로도 뭐 안 되지만 그 위헌적인 요소를 배제하지 않고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이런 특검은 지나갈 수가 절대로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 그 위헌적인 요소를 배제해야죠. 그러지 않으면서 다시 계속 이거를 되풀이하는 거는 결국은 실체적인 진실보다는 정쟁에 더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똘똘 뭉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위헌적인 요소를 알면서도 찬성을 누리면 그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담 직전에요. 여야 대표가 2차 회동을 열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즉각 화답을 하면서 성사가 됐는데
일단은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또 관심이고요. 둘의 만남이 성사된 거에도 상당히 많은 의미를 또 부여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고 한동훈 대표가 그걸 이제 화답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주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외에도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이제 의료 대란 문제도 지금 국민의 생명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제 정부와 의료계에만 맡겨놓을 수 없어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 그거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민생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승부수를 던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이 둘의 만남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무조건 정치인들은 자주 만나면 좋습니다. 예. 그래야지 왜곡이 없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님하고 우리 당 대표님 간의 만남도 좋고요. 또 여야 대표 간의 만남도 좋은데 다만 이제 야당 대표는 이 만남을 본인이 지금 이 사법적인 위기가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재판 지연하고 돌파하는 데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만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라도 국회를 통해서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 있어요. 당장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 통과하면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두 분의 결단으로도 바로 할 수 있는 의제를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여야정 이 여야 의정 협의체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료계 쪽에서도 화답을 하고 참석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를 또 바로 다뤄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면은 좋은 여야 대표 간의 면담의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야 대표 간의 만남이 언제 성사가 될지 또 어떤 이야기가 오르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야당이 또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김 여사 동행 명령권과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의회의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거든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기국회의 핵심이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여러 가지 국가 운영에 대한 이제 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인 출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서 진실을 확인하는 건데 이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동행명령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놨고 당연히 불출석 하게 되면 동행명령을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무시하는 게 오히려 문제이죠. 대한민국은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권층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권층이 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것에 대해서 나는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됐든 누가 됐든 필요하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서는 게 저는 마땅하다. 그것이 피하는 게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비판에 민주당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검찰 독재의 정권의 민낯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국정감사에 수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혜에서 부족하다 보니 소위 여당에서 원했던 증인은 누구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분들, 배우자분, 김정숙 여사라든지 따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위의 특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단 한 건도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부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카드 사용 그런 거를 경기도 국감 때 또 부르려고 하면 부를 수 있었습니까? 못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소위 여당에서 이슈화하고 싶어 하는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누구도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야당이 원하는 증인이 채택이 됐고 그중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행 명령권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국민들이 못 들어보셨을 건데 이번에 또 새롭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발동을 한 거는 이번에 어디다 발동을 했냐면 민주당이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사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연루가 됐습니다. 그거 담당했던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동행 명령권 발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 권력을 사적 보복으로 마구잡이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동행 명령권 가지고 소위 대통령실로 갔던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요. 대장동 변호사거나 본인이 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피의자거나 그래요. 물론 민주당의 법사위원 자체가 상당히 위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피의자예요. 그리고 3명이 이재명 사건 관련된 변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 때문에 이들은 법사위원을 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불법적으로 만든 이 법사위원이 자기들이 피의자고 이재명 대표 변호사하고 있으면서 저런 걸 가지고 동행명령권 가지고 하는 게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사건의 실체를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쟁의 수단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각종 묘수를 다 쓰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법사위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제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또 재판을 두고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너무 이제 지연되고 있다. 좀 신속하게 갈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1심 재판의 생중계도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주장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위 망신주기용 기소 이 과정을 거의 지금 5년째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치더라도 그냥 2년 반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요청을 누가 많이 하냐면요. 검찰에서 수백 명의 증인을 요청합니다.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건 검찰인데 왜 그렇게 하냐? 다음 대선까지 최대한 재판을 끌어서 그 내용이 무엇이 됐든 간에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를 망신주기하고 소위 악마화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검찰이야말로 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 단 한 번 하고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연경 여사는 압수수색만 130여 회를 하고 고작 10만 원 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재판에 회부된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소위 이 딱지 붙이기, 이 안 나오는 먼지까지 털어서 죄 씌우기 이런 혐의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재판을 끌고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찰이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보면 심지어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기조차 하고요. 일종의 이 진술을 짜맞추기 위해서 이화영 이 부시장 같은 경우는 진술을 짜맞추기까지 하는 혐의가 의혹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속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고 또 이 차제에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참 제가 법사위원들 얘기하다가 여당 법사위원 총 10분인데 10분 중에 이제 3분이 피의자고 2분이 변호사다라고 숫자를 정정을 합니다. 자, 재판 관련돼서 선거법은 1년 안에 1심, 2심, 3심 다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은 관련해서 지금 2년씩 끌고 있어요.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끌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계속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연되는 쪽이 검찰 쪽이라고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며칠 전에도 10월 11일 날 배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 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이재명 대표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3분 만에 끝났어요. 누가 지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식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단식하신다고 또 재판 못 나간 적이 있었고요. 또 안타까운 뭐 사고가 있어가지고 또 재판 못 나간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증인들이 막 다 이 병고를 많이 당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어쨌든 사건과 관련되신 분이 한 7분이나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증인이 신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판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걸 온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 법에서 정해져 있는 재판의 그 시기를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위법이에요. 누구보다도 빨리 결과가 나기를 바라는 거는 재판부랑 검찰 쪽이랑 국민들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을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자꾸 제시를 하는데 변호사비 어떻게 감당하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뭐냐? 그 변호사들 다 국회의원 됐어요. 누가 봐도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인지 저는 국민들이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이 네. 검찰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편파적인지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재판 과정 생중계하는 걸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원하시겠네요. 그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일이죠. 네, 절차는 현재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면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중계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쪽에서 검사가 왜곡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로는 판사도 선출해야 된다라고 하고 검사는 탄핵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판 과정에서 야 진짜 검사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재판부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 재판부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거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것만큼 그 10분의 1이라도 김건희 여사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쪽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혐의가 차고 넘쳐도 불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평하게 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늘 엄어만 하고 죄가 없다고 하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조사를 했다라는 것 또한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